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백세톡톡입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앞으로 일부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이만 되면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했던 기초연금, 이제는 그 기준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던 소중한 지원이 없어지면 그 빈자리는 결코 작지 않겠죠. 지금부터 그 이유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심지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 745만 원을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게 말이 되냐는 전국민적인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들여다보기로 했고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검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단순한 검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검토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금 수급 중이신 어르신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직접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죠. 일종의 저축이나 보험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내가 낸 돈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전체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이라고 할 때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그분이 가진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그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따집니다.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예금이 많으면 거기서 이자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 이자 금액을 가상의 월소득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차량도 단순히 있다, 없다로 보는 게 아니라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따져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발표한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액은 해마다 조정되며 전국 어르신들의 평균 소득과 자산 통계를 반영해서 발표됩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아니라 매년 바뀌는 기준을 충족한 어르신들만 받을 수 있는 복지성 제도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합니다. 이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일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독거 어르신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기준은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경우에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소득 공제 항목이 많다 보니 실제 수입이 기준보다 더 높은 분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달에 437만 원을 벌어도 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합산으로 월 745만 원을 버는 경우에도 실제로 기초연금을 따박따박 수령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과연 맞는 제도인가 하는 국민적 지적과 불신이 커졌고, 결국 정부도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제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국민연금연구원은 공식적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 모형 분석이라는 연구 과제를 통과시켰고 정식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연구원은 단순한 국민연금만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제도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움직였다는 건 단순히 행정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정책 개편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뜻합니다.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사용된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합리적이었는지, 둘째, 매년 발표되는 소득 하위 70% 기준선이 실제 통계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다시 계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선이 조정되거나 지금보다 소득 공제 항목이 축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던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도가 정교해지면서 실제 어려운 분들께는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개편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 어르신이나 소득이 극히 낮은 분들에겐 지원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이 있는 분들에겐 지급 금액이 조정되는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은 단순히 삭감이 아니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라는 점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제도이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분들께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 이제는 더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군가의 권리를 뺏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를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 약 760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올해 기준 26조 1천억 원. 불과 10년 전 2014년에는 6조 9천억 원이었으니 10년 사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그만큼 이 제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넓게 지급돼 왔고 또 나라 살림에서도 막대한 재정을 차지하는 복지 정책이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검토가 시작된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단순히 혜택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겁니다. 즉,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재정과 설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단계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 중심엔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넓게 지급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서 더 충분히 지원하는 방식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느 쪽이든 우리 시니어님의 생각과 경험이 담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검토가 기초연금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부 기준 조정에 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더 정교하고 더 엄격한 방향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제도의 변화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히 알고 똑바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백세톡톡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쉽게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